기독교 대안학교와 마을 연계 교육과정 김현섭 수업 디자인 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면 채팅창 이용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수업 디자인 연구소의 김현섭입니다. 오늘 진행하는데 공지하는 데 있어서 비번이 잘못 나가는 바람에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다시 공지해 드리느라고 약간 늦게 들어오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번에 제가 맡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 공유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독대안학교와 마을 연계 교육과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충북에서 지역 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한 바 있고요. 또 지역화 교과서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3, 4학년 사회과 교과서 개발에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연계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김포, 안산, 그리고 시흥 등에서 지역 연계 교육과정과 관련한 수업 자료집을 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제 교육 측면에서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기독대안학교에서 또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가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과 글로컬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미래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변동 가능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래교육의 담론은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 전제보다는 디스토피아적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교육에서 여러 가지 담론들을 강조하는데 사람에 따라 또 그 학자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들은 좀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은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과 차별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혁신교육은 왜곡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공교육의 어떤 모델 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게 혁신학교의 핵심이라면, 미래학교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미래적 가치와 역량을 추구하는 학교가 미래학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혁신학교는 이렇게 담론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됐던 부분들이 있지만, 미래학교는 이 미래라는 개념 자체가 열려있는 개념이고 다가올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열린 개념이라서 사람마다 이 미래에 대한 해석과 강조점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좀 서로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미래교육 담론에서 다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력이냐 역량이냐 얼핏 보면 충돌되는 것 같지만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지식 플러스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역량 안에 지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둘은 상호 모순적 관계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을 중심으로 할 거냐, 집단을 중심으로 할 거냐.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개개인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개인 맞춤형 교육을 풀어가자는 개별화 학습을 강조하는 흐름도 의미 있지만, 동시에 또 이질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어울려 지낼 건가, 공동체 역량을 강조하는 것도 미래 교육에서는 함께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기술을 중심으로 풀어갈 거냐, 아니면 인성교육을 좀 더 강조할 거냐, 또, 그리고, 이제 어떤 생태 전환 교육, 자연과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얼핏 보면 인간이냐, 기술이냐, 자연이냐,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미래교육 담론에서는 이 세 가지 코드 다 강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듯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얼핏 보면 서로 대립적인 것 같지만 미래교육 담론에서는 둘 다 강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나온 신조어 중에 하나가 글로컬 교육이잖아요. 글로벌 교육 때 이제 로컬 교육, 세계화냐 지역화냐, 세계화를 부르질 수 있도록 그럼 나에 대한 어떤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부분, 자기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세계화 교육과 지역화 교육은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이 둘을 결합한 글로컬 교육이라는 신조어가 뜨게 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지역 연계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에 따라 교육자치에 따라 이제 학교자치가 강조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이제 국가가 담당했던 부분들을 시도교육청에서 또 교육지원청에서 또 단위학교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분권화되는 과정들이 지금의 현재의 교육계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 연계 교육 과정, 마을 연계 교육 과정 할 때 표현을 많이 사용은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개념을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 교육 과정, 시도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지역 수준 교육 과정, 그다음에 단위학교에서 중심이 되는 학교 수준 교육 과정.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수준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풀어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수준 교육과정은 이제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준이라는 단어를 생략하면 그냥 지역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이제 좁은 의미라면 좀 넓은 광범위한 개념으로 한다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이제 지역교육과정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화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건 이제 국가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의미하는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3, 4학년 사회과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고장의 특징 뭐 살펴보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회과 교과서에는 담아내고 있지만 이것을 교과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역화 교재를 개발해서 그 지역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담은 부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역화 교육과정이다. 여기에서는 좀 더 국가 교육과정이 좀 더 방점이 찍힌 어떤 개념으로서 지역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연계 교육과정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하는데 마을과 지역, 얼핏 보면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지만 마을보다는 지역이 좀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마을이라는 건 동 개념,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마을로 이해한다면 지역은 그보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고등학교에서는 좀 더 개념을 넓힌 지역적 범위, 공간을 좀 넓힌 지역 연계 교육 과정이 좀 더 의미 있지 않냐. 그래서 보통은 마을 연계 교육 과정, 지역 연계 교육 과정이라는 표현을 혼동해서 쓰지만 그런 약간 그 언어가 주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학교 마을 연계 교육 과정, 마을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마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어에 따라 약간의 그 강조점은 좀 다르지만 이 차이를 좀 알고 용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서 3대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고등교육의 자율화와 산학 연계, 다양한 교육과정,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지역 균형 발전이 사회개혁 파트가 아닌 교육개혁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됐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 공교육 안에서 지역 연계 교육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그 교육자치 맥락에서 학교제 자치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역을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제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이제 인구 감소에 따른 어떤 지역의 위기 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 연계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이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한민국 인구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데가 1971년생이시거든요. 이분들이 50대 초중반 되셨잖아요. 근데 약 인구가 1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 202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약 25만. 쉽게 얘기해서 71년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태어난 사람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인구 감소폭이 큰 상황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2021년도 기준 대학 입학 정원이 51만인데 이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 수가 50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가 대학을 진학하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들이 한 4분의 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 42만 정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21년도 통계를 보면 비수도권 일반 대학은 75%, 전문대는 60%를 충원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고요. 근데 최근 통계를 보면 2022년도에는 고3 아이들이 43만 명, 2023년도 올해 고3 아이들 같은 경우는 40만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입학 정원은 그대로 50만인데 올해 고3 아이들이 40만 명인데 이 중에서 대학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32만, 33만으로 추정을 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돈 없어도 공부를 못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로 이미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서 학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 많은 대학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이제 외국인 학생을 유입을 하든지 아니면 평생교육관 기관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상당수의 대학은 이제 구조조정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처럼 이게 시뻘건 지역이 인구 소멸 예정 지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수 많은 지역들이 인구 감소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통계청의 통계를 살펴보면 10년대 초등학생 수는 현재보다 54% 정도로 예정이 되거든요. 서울의 경우에도 50%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10년 뒤면 초등학교가 절반이 사라지거나 학교가 유지된다면 지금 현재보다도 학생 수가 절반이 줄어들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교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은 학교들이 이미 사라졌거든요. 2020년도 통계를 보면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도 3개가 이미 사라졌고 최근 통계에 따르면 3개가 더해졌거든요. 2022년도, 2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3개가 더해서 서울만 해도 합친다면 6개 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읍면 지역, 지방에서만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서 학교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대도시인 서울조차도 이번에도 일반계 고등학교는 도봉고등학교가 폐교가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인구를 2015년도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인데 전체 인구 중에서 종교인의 비율이 2,100만 명인데 이 중에 개신교인이 960만 명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게 통계를 살펴보면 이제 절반 정도만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허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실제로 교회는 안 나가고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으로만 따져본다면 약 한 300만 명으로 추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인구수만 주는 게 아니라 종교인 수도 전반적으로 함께 이렇게 비례해서 그 이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대안학교, 기독대안학교다 이제 학생 수를 모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된다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극간의 통폐합과 그다음에 유초중고를 연계해서 그러니까 초중이 연계하고 중고가 연계해서 이제 그러니까 유지하는 방안 그리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지역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 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개별화 수업과 개인 맞춤형 교육 과정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 간의 격차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수도권도 지방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이제 수도권의 경우 집중화 현상으로 인하여서 주차난, 교통난, 부동산 등으로 인하여서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고, 지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역의 활력이 줄어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주택, 교육 문제, 이 3대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 문제에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제 충북교육청에서 지역연계 교육과정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충북에 계신 교사,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약 5,700여 명의 분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어요. 이 결과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은 약 70%, 그리고 중학교는 이제 그 50%, 그리고 고등학교는 약 3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고학년이 될수록 우리 마을에 대한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충격적인 결과는 이거였어요. 내가 만약 어른이 된다면 우리 마을에 계속 살고 싶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얘기한 아이들이 초등의 경우 18%, 중학교의 경우 11%, 고등학교의 경우는 4%도 아닌 3.9%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는 게 통계로 알 수 있고, 제가 충북의 연구를 살펴보니까 충북의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재밌는 건 전체 충북 인구의 60%가 청주에 거주하거든요. 그런데 청주권 아이들조차도 사실은 이 지역에 계속 터전에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14%밖에 안 돼요. 이제 그 얘기는 도시 인프라가 갖춰 있는 청주 사람 아이들도 졸업 이후에는 수도권으로 가고 싶다라는 것들을 이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역 연계 교육 과정이 얼마만큼 필요하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필요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47%, 그 다음에 관심이 있느냐, 관심 있냐고 얘기한 경우 45%,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하고 있느냐, 일반 학교에서 지역 연계 교육 과정에 대해서 운영하지 않는다가 56%, 그다음에 이제 누가 운영을 주도해서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마을이 주도하는 게 필요할까? 그다음에 학교가 주도하는 게 좋을까? 공동 협력하는 게 좋을 건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학교가 주도해서 지역 연계 교육 과정을 풀어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연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만족도는 보통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운영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고 행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다라는 의견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던 게 그 지역 연계 교육 과정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할 만한 지역 교육 활동가 및 지역 인프라의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역 활동화 및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의 적성과 취미, 진로 진학에 대한 내용을 지역 연계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담아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운영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창체나 자율 탐구 과정, 학교 자율 시간을 활용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했고요. 지원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활동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가 하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교사들은 지역 연계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창체와 학령 교육 과정을 통해서
중학교에서도 창체와 학년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지역 연계 교육 과정을 풀어간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서는 지역 공동 교육 과정과 사회과 교과 안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 연계 교육 과정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참여 의사를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저는 이제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학부모들이 참여율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도 21%지만 중학교도 큰 차이가 없는 19%였고 고등학교의 경우에서도 21% 정도가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역 연계 교육 과정이 왜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지역 살리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지역 연계 교육 과정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수업 자료집을 개발했을 때 참여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이 길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와 마을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지역, 다른 학교와의 어떤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데 의미 있었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교육 과정을 직접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사들이 교육 과정을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학교 자유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단위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중학교에서도 관련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학교 특색 과목, 학교장 개설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고 지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아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2에서 말하는 그 학교 자유시간은 충북 자율탐구과정, 경기도에서 진행했던 학교 자율과정, 전북에서 운영했던 학교 교과목 개발이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된 거다, 반영된 결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수업량 유연화 전략이라든지, 그래서 16+1에서 1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매 학년별로 최대 68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초중에서도 선택 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학교 특색 과목, 일반 공교육에서도 학교장 선택 과목 개발과 관련된 흐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순서로 따지면 학생의 요구, 교육 수요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시도교육감의 승인 신청을 통해서 선택 과목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 서울의 창덕여중은 짝토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승인받아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이 학교의 경우 1학년 1학기는 하브루타 독서법, 2학기에는 PBL, 프로젝트 기반 수업, 전문가 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형태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충북 청원고 같은 경우는 체인지 메이커라는 과목을 개발해서 현재 인정교과서까지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기도의 경우 우리 지역에 이해해서 여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과 지역화 교재를 여주에서 고교학점제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목을 인정교과서로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지원청별로 초등학교의 경우 지역화 교재를 개발해서 지원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과목을 개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인정교과서가 없어도 교육과정 승인을 통해서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이해라는 과목을 개발하려면 인정교과서가 있어야 되지만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라는 과목을 개설하면 인정교과서가 없어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 학교, 여러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과목들을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도 몇몇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게 지역적 특수성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편적 주제를 연결하면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김포 한강 야생 조류 생태공원이 있는데 김포 주민들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김포에 살 때는. 근데 내가 평생 김포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의미한 지식과 경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럼 왜 한강 야생조류 생태공원이 지정이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곳이 사실은 그 철새도래지였거든요. 그러면 철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 전어습지? 습지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으니까 생명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연결하자. 한강 신도시? 여기는 생태도시로 기획이 돼 있으니까 도시 생태학과 연결해보자. 그다음에 아라뱃길, 김포 매립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연결하자. 애기봉,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연결하자. 그러니까 지역적 특수성을 보편적 주제와 연계해서 풀어간다면 좀 더 지역 연계 교육 과정을 현실적으로 풀어가는데 풍성하게 풀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실제로 이렇게 교육청과 함께 개발한 자료들이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 파일들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기독 대안학교와 지역 연계 교육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저는 이제 그 대안교육이 지향하는 지역성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구호가 있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가 마을의 섬 같은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교사조차도 그 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 서울이나 일부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보통 교사가 거주하는 지역과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공간적으로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교사들도 구태여 뭐 마을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필요성이 적었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마을을 기반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 전 되게 의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부 대안학교들이 사실은 이렇게 마을 연계 교육과정, 지역 연계 교육과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했던 것은 매우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독 대안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마을과 협력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앞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마을과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가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기독교한 학교들은 처치스쿨, 교회가 세운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해당되는 교회가 아닌 교회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과 연대해서 풀어간다면 기독 대안학교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현실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독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대안학교의 경우 공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지역사회와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고 함께 나눠서 활용할 수 있다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연계 교육과정에 대해서 또 기독대안학교에서 이 지역연계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고민해야 될지 또 공교육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지역연계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마을 연계 교육 과정에 대해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